자, 우리가 모르는 PB들의 세계,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PBS 테이블. 안녕하세요, 조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효걸입니다. 오늘은 IBK의 영스타 PB분 5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섯 분이신데 누가 제일 선배 또 막내세요? 제가 나이는 여기서 좀 제일 아니, 어린데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경력으로. PB 경력으로 따지면은 2017년도에 제가 PB 업무를 뛰어들게 됐고 5년이 좀 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경력이 기신 거예요? 연차는 어린데 경력은 제일 많다고 얘기하고 PB 한정했을 때 PB 경력에 그럼 막내는 누구세요? PB 경력 막내는 저. 전 팀장님. 네.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IBK 한남동 WM 센터로 가게 된 엄지연 팀장이고요. PB 강남 WM 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찬석입니다. 피아공단 WM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준 PB 팀장입니다. 멀리 김포대곳에서 온 김포대곳지점 배구득 PB팀장입니다. 저는 판교 WM 센터 이경원 팀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PB라는 직업 자체가 금융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VIP 고객들 딱 앞에 앉혀놓고 이분들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투자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상담도 원활하게 잘 해야 되고 성격도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비슷비슷하려나요? 뭐 이렇게 MBTI로 따지면 이렇게 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까요? I보다는 E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오해십니다. 아이로서. 전 개인적으로는 인프제, INFJ예요. 네.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약간 꼼꼼하고. 무섭다기보다 현재 관심사항이 뭔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어떤 방향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드리면 좋을지 미리 항상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세요? 이경원 팀장님이랑 똑같은 INFJ. 인프제가 약간 PB에 맞는 성격인가? 뭐죠? 제가 볼 때는 인프제가 호기심 많은 성격인 것 같아요. PB랑 맞는 부분은 지적 호기심. 고객에 대한 호기심. 궁금한 거 계속 공부하게 되고 성향이 좀 백희년님은 어떻게? 저는 일단 E고요. ESFJ 사교적인 외교관 스타일. 그거 되게 잘 맞는 거 아니에요? PB 업무랑? 네,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고객을 처음 만나면 늘 떨리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계 형성할 때 좀 좋았던 것 같고. 팀장님은 E신 것 같아요, 딱 보면. 크니? ESFP인데 자유로운 영혼의 뭐 연예인 스타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영스타 그게 되셨나 이제 보다. 두 글자로 관종? 팀장님의 MBTI가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 어떤 게 도움이 있어요? 되죠. 어떤 지금 때가? 대화를 끌어나간다든지 니즈를 파악하려면은 계속 부딪히고 자꾸 봐야 되고 말을 건네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그런 효과?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더 먼저 좀 연락 더 하고 그렇죠. 다가가고. 더 다가가고 저는 ENFJ. ENFJ. 네, ENFJ고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내딛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편이에요.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객님한테 다가갈 때도 조금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밤에 미국 소식 같은 거 들어올 때 새벽에 깨고 이렇게 막 챙겨보는 되게 잠 설치고 올 때 많거든요. 아마 PB분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과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오전에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정보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각 해외에 있는 업데이트 정보라든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직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너무 많은 정보들에 있어서 좀 휩쓸리지 않도록 팩트를 체크한 후 그 다음에 제가 좀 해설을 곁들여서 고객들께 전달하려고 그래서 판단하시기 쉽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하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게다가 이걸 계속 쫓아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휴가 일주일 있다고 해서 놓치면 끝나고 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휴가 때도 중간중간 계속 봐주긴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막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막 그런 거 막 자다 자꾸 깨고 뭐 이런 분들 없으세요? 나만 그런가?
워낙 시장이 또 빨리 변하니까 IBK 차원에서 좀 회사 차원에서 좀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저희 시황 계속 업데이트 해주신 분도 있고 부동산 전문가, 세무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업데이트 해주시기도 하고요. 은행 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PB 인력풀이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 동안 은행에서 파견 연수를 보내줍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금융, 세무, 부동산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현업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반기별로 또 정기 집합 교육이 있고요. 매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또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걸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교육도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는 거네요, 그죠? PB로 딱 그 풀에 들어가면. 그리고 저희는 또 영스타다 보니까 별도의 또 외부 세미나나 라인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요. 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할 수 있도록. 마스터 PB 과정이 또 있어요. 외부에서 또 파견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시작해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는 고되지만 PB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관심 갖는 분야에 저희가 먼저 선도로 해서 그걸 이끌 수 있다는 부분들, 그게 제일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되고 일도 하면서 약간 그런. 게다가 또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비범하실 것 같아요. 자산가 분들이니까. 부자 만나야 부자 돼. 평생 내가 살면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을 직접 뵙고 생활 철학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배울 점도 많고.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뭔가를 이룬 분들을 만나는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겠네요. 은행에 이제 업무 보러 막 가지만 PB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주변에서 좀 흔한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 PB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은행에 와서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제가 하면서도 고객한테 도움도 되기도 하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될 수 있는 직무 중에 하나다, 은행 안에서. 네. 직이 아니라 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직종이다. 은행을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이 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PB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전공이 뭐 이거 딱 정해져 있나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하고 펀드, 파생, 그리고 생각보다 이 자산가들이 외환 거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외환 관련된 자격 공부를 좀 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엄마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PB로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꼭 갖춰야 될 마인드가 있다. 마인드셋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 자신만의 소신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소신과 함께 또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렇대요, 저렇대요라고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는 소신과 시장은 변할 수 있다. 그런 유연함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섣부른 예측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고객의 숨겨져 있는 니즈를 잘 알아야 되는 능력. PB 새로 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해드려요. 3가지 조언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고객의 말을 믿지 마라. 나 자신을 믿지 마라. 그리고 3번째가 다른 직원 말도 믿지 마라.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이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해도 실제 니즈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저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파고들어서 그 숨겨진 니즈를 끄집어내는 그런 능력. 나를 믿지 말라는 건 뭐? 내가 그러니까 나도 말씀드린 틀릴 수 것처럼 있다? 그러니까 확신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금리 떨어집니다. 과감하게 뭐 하셔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너무 맹신하게 돼서 실수를 하게 되고, 제3자 말을 믿지 말라는 건 옆 동료 PB 말을 믿지 말라. 확신하게 되면 이 사람이 틀리면 다 같이 틀리는 거니까 다른 거를 자기도 검토해보고 두드려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PB 분들도 항상 새로운 고객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PB라는 직무는 매일매일 다시 임원 면접을 보는 그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인 거죠. 또 뭐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들을 계속 만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시간을 들여서 잘 다져 나가면 뭔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사실 기자 직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슨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뭐 조회수는 얼마나 나왔는지,
댓글 반응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 PB분들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성과 지표, 성적표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나요? 사람이 저를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를 성과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자주 오시네. 약간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저를 찾아온다라는 분들, 그러니까 믿고 저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진행한다라는 부분, 그거를 가장 큰 성과 지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신뢰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 팀장 나중에 점심 한번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본인 사적으로 시간 내서 점심 이제 한번 하자. 시간을 또 투자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저녁 한번 해요. 오랜만에 그냥 전에 걸려온 안부 전화. 네, 너무 바쁘실 텐데도 그냥 저를 한번 생각했다는 것만 그럴 때 되게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요즘 경제 상황이 워낙 빠르게 바뀌잖아요. 요즘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은 건지 좀 늘었는지 아니면 또 오히려 또 투자가 줄면서 또 줄었는지. 어떤 분야 부분이 좀 감소하고 어떤 부분이 증가하고 이런 성향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시면 좀 어떤 성향이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투자성 관련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시장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많았어요. 그 외에 사실 요 몇 년간 좀 가장 이슈 있었던 거는 부동산 가치 부분의 변동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정말 기복이 큰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최근에는 좀 소외된 자산들이 다시 오르면서 결국은 예측보다는 자산 배분이 옳았구나 이런 결론들도 얻는데 요즘 PB들 만나면 고객들이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앞뒤 다 자르고 뭐가 좋아? 이렇게. 남들은 뭐해? 맞아. 남들 뭐해? 아니면 요즘 뭐가 재밌나? 뭘 많이 하나? 돈이 되나 이렇게. 네, 그렇죠. 그게 돈이 됩니까? 새로운 투자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가상화폐라든가 요즘에 또 뭐 아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투자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문의하시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온 다음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막 그걸 또 공부를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직종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도 뭐 직업병들이 있다고 하는데 PB들만 아는 PB의 직업병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 뉴스를 접해도 경제 뉴스로 해석한다. 그리고 그런 생활 속을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실시간으로 봐. 네, 하물며 어떤 음식점을 가더라도 너무 당연스럽게 이 음식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고객이 하루에 몇 명이 오고, 일이 얼마나 되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가치화를 좀 많이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자들도 좀 직업병이 있잖아요. 직업병 있지. 직업병이 항상 그 팩트 체크하는, 공감을 위해서 한 얘기를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곤란한 경우가 또 생긴단 말이죠. 팩트예요? 옆에 계신 PB님들한테 내가 이런 건 좀 이분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좀 친근하게 다가간다고는 하는데 좀 유머러스함이라든가 감정을 조금 업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을 때 또 엄지엄팀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을 좀 기분을 단시간 내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사실 많이 그렇게 부러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거 혹시 뭐? 저는 우리 백 팀장님 고객을 생각하는 그 세심함, 이렇게 분위기를 항상 우호적으로 만드는 엄 팀장님의 이런 유쾌함 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용하게 이제 고객님들이랑 말씀 나누고 용건 위주로 말하거든요. 이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고객님이랑 처음 만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 한 30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능력 정말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스몰 토크가 너무 중요한데 맞춰가는 게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PB 팀장님들의 그 하나에 꽂히면 그거를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후배인데 바로 밑에 후배거든요. 닮고 싶은 게 저도 있어요. 저는 외모를 닮고 싶어요. 나? 왜?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약간 성실하게 생겼고. 모모하게 생겼다라는 건 그건 아니, 아니잖아요. 돌려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신뢰를 가져. 약간 이렇게 얘 똑똑하네, 열심히 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을 수 있잖아요. 저도 얘기해야 되잖아. 예. 사람 스트레스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세워놔. 그리고 계속 얘기해. 근데 되게 좀 뭐랄까 사람도 이렇게 탁 끊는 스타일이 있고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거든요. 업무 시간에 그건 편집하고 이제.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아까 PB 분들끼리 막 크로스 체킹도 하고 막 경쟁도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의 PB 분들하고 그래도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만의 PB 분들의 어떤 좀 차별점, 차이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린 이런 게 다르다. 이건 우리가 다르다. 정말 처음부터 저희가 PIB 개념도 있는데 정말 모험 자본으로 스타트업부터 해서 작은 기업은 없다가 저희 뭐 CF 모토긴 하는데 정말 우리 스몰 사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께 커서 개화가 돼서 발화가 돼서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성공 스토리, 기업가 정신 또 그분들과 함께 하는 저희 PB들의 경력, 경험, 지혜 이런 것들도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약간 그런 모델이네요. 함께 성장해온 경험이 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저희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층의 접점이 좀 특정 분야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업 관련, 기업의 이제 CEO분들이라든가 임직원분들이 많은 거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제 자산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아니면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좀 다른 이제 은행에 비해서 차별하게 되게 더 많이 좀 있는 편이에요. 기업이 커나가는 단계에 따라서 또 부딪히는 문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은행 이제 특징이 은행이기도 하면서 공공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추구하는 그 핵심 가치가 다른 은행이랑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 높은 도덕성이라던가 이런 가치가 조금 더 기업은행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영스타 PB 분들이 생각하는 PB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PB는 뭐다? 표현해 주신다면은 PB는 금융친구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PB는 취향 저격수다. 준비 많이 왜냐면- 해오셨어. 뒤로 갈수록 좀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산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트레이너들은 몸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건강처럼 자산도 키워. 그러니까 약간 잔소리도 할 때도 있고 걱정도 많이 덜어주고 그다음에 격려도 좀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 저는 PB는 금융과 고객을 연결하는 다리다.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런 은행 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해드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 사이에 PB가 있다. 일반 고객과 전문가 그룹을 연결하는 그 다리 딱 있는 거구나. 저는 PB는 브랜드다. 브랜드요? 왜 그런 거예요? 신뢰받는 브랜드는 비싼 만큼 이름값을 하고 만족도가 높으니까요. 친구, 저격수, 트레이너, 다리, 브랜드. 와 난리 났다. 아니 다 다른 측면은 다 해주셨는데 다 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5분을 모시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항상 바쁘신 분들이라 소감 한마디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계기가 됐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PB라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PB 분들의 그런 속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가치관들을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떤 생각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나 혼자만이다,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다른 PB분들 어떻게 하는지 생각 다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고객으로서도 한번 PB 분들 한번 만나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자산도 한번 불려보고 이런 상상을 한번 했습니다. 네. 찍으면서 여러분들 뵙고 은행이 좀 문턱이 높고 좀 딱딱하고 은행원들은 좀 너무 이렇게 차가운 사람들이고 막 이런 느낌들이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PB분들 뵙고 영스타 PB분들한테 또 많은 걸 배우고 은행에 좀 자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영스타 PB 5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기업은행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